저기요, 이거 실화야? 혹시 스포금 위험한가? 예전에 나도 빨랐는데 이럴 줄 몰랐네요. 무섭죠. 너무 불안해요. 파!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영화 같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만나게 되는 아찔한 순간들.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배려운전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려운전 액션! 도로 위의 매너운전, 배려운전. 인사권 독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발표, 그리고 오늘은 순서에는 네 분이지만 오늘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줌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서로가 잘 아시는 사이들이실 테지만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를 보는 사람은 대진대학교 행정학과의 허훈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첫 발제를 해주실 분은 세 분 공동 연구자들이 다 아주 쟁쟁한 우리 학회의 보배들이신데 그 중에서도 대표께서 오셨어요. 아주대학교 김소영 교수님 발표 맡아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몸으로 맡고 또 머리로서도 같이 양수겹장이십니다. 경기도 의회의 조성수 기획팀장님 그리고 행정학 박사이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김소영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지정 토론이 우리 서인석 교수님이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조성수 박사님 지정 토론으로 박진우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계획은 11시 20분까지인데 발제가 조금 두 분이 사정상 못 오십니다. 그래서 학회 일로 또는 또 다른 회의 일로 못 오신 분들 있으셔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는 20분에서 30분 사이 25분 내외로 해주시고 토론도 10분 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7분에서 10분. 그렇다고 해서 뭐 억지로 시간 채우실 필요는 없고 좀 일찍 끝나면 차도 한잔하고 그럴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시간은 자유롭게 한 개만 많은 쪽만 좀 넘어가지만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무슨 그 기획에 따른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참 줌 때문에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잘 아시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예측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또 울산광역시의회 같은 곳에서는 1월 초에 최초로 인사권 행사를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방의회하고 직접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기관 구성 다양화라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장을 뽑는 그런 또 준비를 한다 그래서 아주 지금 지방자치학계로서는 매우 좀 놀라운 그런 감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것인데 최근에 나온 얘기는 오늘 주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어떻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준비를 하느냐 이런 데 대한 아주 귀중한 발제가 두 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김소영 교수님 제목이 지방의회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아주대 행정학과의 김서용입니다. 평상시에 존경하는 허훈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발표하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주시면 앞으로 좀 이론적으로 좀 더 보강해서 저희가 논문화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굉장히 크게 좀 잡혀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아주 미시적인 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고요. 사례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 전문위원실 밑에 이 의회 운영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팀인데요.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저희 지방의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보좌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 의원들 국회의원 같이 이제 의원실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전문성을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이 전문위원실 안에 있는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조직이 잘 작동이 되면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입법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그래도 제가 서울시 경기도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지방자치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 두 기능이 행정지원과 정책지원이라는 기능, 조직으로 따지면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좀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아직도 ING다. 좀 정착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좀 많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주로 했던 건 이제 실제로 전문위원실 안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두 방법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이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어떤 행태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배경과 목적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렸고요. 경기도 관련해서는 이렇게 조직 편제가 바뀐 게 이제 21년 5월 경에 이런 식으로 조직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수석 전문위원하고 행정지원팀 체제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 수직적 구조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석 전문위원을 두고 팀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행정지원팀, 정책지원팀 이 팀으로 나눴고요. 재미있는 게 이제 행정지원팀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이제 실적제에 임용된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무원들, 경력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좀 속해 있고요. 정책지원팀은 많은 경우에 옛날에 제가 얘기했던 이제 계약직이라고 하는 그 인력들이 주로 여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으로 따지면 정책지원팀 인력들이 뭐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여기가 좀 갖추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관료적 전문성은 이 행정지원팀이 또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분보장도 행정지원팀 소속된 이제 일반 공무원들이 훨씬 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분보장이 확실히 돼 있고 이분들은 이제 여기도 의회에도 근무하지만 뭐 이제 순환보직 대상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 얘기하는 이제 본청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연간에 걸쳐서 공무원 경력을 갖추고 관료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팀은 이제 임기제로 많이 이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연차가 지나면 재계약하는 순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성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본적으로 신분상의 이원적 차이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두 팀 간의 약간의 이제 갈등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력의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홍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지방자치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우회 기능이 대폭적으로 좀 기능이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인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그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까지 전문 인력을 갖다 선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슈고요. 의회 이제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인사위원회도 이제 설치될 거고, 그다음에 인력도 늘어나는데,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인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도 해야 되는데, 그거 전에 그러면 기존 인력들을 쓰고 있는 데서의 어떤 약점이나 뭐 이런 부분은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관 기능 중에 하나는 의회 운영도 있지만 실제 입법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입법을 지원하는 기능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력들 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둘 거냐 아니면 의회의 전문성 전체를 갖다가 강화하는 데 쓸 거냐라는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출발점으로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석 전문위원실 밑에 있는 이 팀의 기능을 갖다가 고찰하는 작업이 사전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저희 인사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서 인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 인력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해서 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만은 저희 지방이양 일괄과 관련해서 지방의회 역할이 앞으로 좀 굉장히 역할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6개 부처 46개 법령 400여 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제 이양이 이루어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양이 많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법령 업무라든지 특히 이제 조례, 제정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입법의 전반적인 추세상 보게 되면 조례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저희가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 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내용들을 갖다 저희가 가져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전문화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지금 그 인력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의회 의원 수는 142명입니다. 그래서 정수가 그렇고요. 141명의 현원을 갖다 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12개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10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밑에 이제 그림 1에 나와 있다시피 보시는 바와 같이 7 담당관, 13 전문위원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회 전문위원실 담당관실을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 구조를 보시게 되면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1년 2월 1일 기준으로 267명, 이게 정원회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385명이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직급별 체계는 저희가 4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다음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위원실 안에 2개 팀 간의 관계, 인력들 간의 관계를 갖다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은 인터뷰 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전문위원실 안에 있는 9분에 대해서 정책지원팀 5명, 행정지원팀 4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 인터뷰를 갖다 진행을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한번 좀 진행을 했습니다. 총 50명의 응답자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분석 결과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개편된 이런 전문위원실 편제에 대해서 이 팀으로 이렇게 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들을 다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 지원 단순 보좌가 아닌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응답들을 해주셨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게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효과는 구체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이 업무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의도했던 것처럼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좀 상태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이 업무를 둘러싼 행정팀과 정책지원팀 간에 이제 업무 갈등이 좀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70명이 더 들어오면 더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정책지원과 행정지원팀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갖다가 정리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갖다 많이 내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박스 안에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좀 기술을 했고요. 5페이지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과 사이에 이제 갈등 인식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이 갈등에 대해서 존재한다라는 좀 말씀을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의 어떤 강도, 본질, 원인에 대해서는 각각 좀 말씀하신 분들이 입장들이 약간 좀 틀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공감하는 부분은 제가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업무 증가와 책임 회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팀 사이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공통분모를 갖다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있는데 특히 이제 언론 보도 준비라든지 대외 활동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걸 둘러싸고 좀 갈등이 많았다라는 말씀들을 좀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 그런 시기에 이런 갈등들이 표출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6페이지 중간부터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두 팀 간의 갈등이 원인이 뭐냐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직에서 아주 출발점 기본이 되는 게 업무 분장 문제인데요. 업무 분장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공통 매뉴얼화된 어떤 업무 분장표가 없고 각 저희가 의원실별로 그때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 공식화된 어떤 체계적인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근본적인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표준화된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마련되기 이전에 업무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업무 분장이 불가능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의 문제도 여기에 좀 결부가 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는 업무 분장을 갖다 명확하게 좀 할 필요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또 더 필요한 부분은 서로 이렇게 모호한 업무 분장을 갖다가 협력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협동의 묘미를 갖다 좀 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7페이지의 두 번째 얘기는 가지고 이 전문직과 행정직 간의 갈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로 신분상 전통적인 이제 실적제에 기반한 공무원이라는 입장과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전문성에 기반한 관료라는 입장에서 서로 신분상의 차이가 많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이제 기술 지식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게 서로를 갖다 좀 존중해주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존재해야 되는데 서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굉장히 빈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나와 있다시피 서로 이 비판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행정지원팀에 대해서는 이 정책지원팀 입장에서 봐서는 저분들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 전통적인 공무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비판하는 좀 측면이 있고요. 또 행정지원팀의 입장에서는 저분들 정책지원팀의 사람들은 직업적 경력도 굉장히 좀 부족하고 우리 관리적 전문성 이런 것들이 너무 적다, 좁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해서 둘 간의 인식 체계에 있어서의 갈등 문제가 좀 존재합니다. 이제 8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이제 두 팀 간의 인력 구성원들 간의 인식의 차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갈등 문제는 조직 안에서 이제
이걸 조정해주는 사람이 좀 필요한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수석 전문위원과 그 다음에 팀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팀장과 수석 전문위원이 구성원들의 어떤 그 갈등 문제를 서로 조정해주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현재는 그게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 수석 전문위원실이 쭉 있는데 어떤 전문위원실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두 팀 간에 갈등이 완화되는 반면에 수석 전문위원이나 팀장이 그런 어떤 조정의 그 기능을 갖다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갈등이 좀 폭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소위 말해 조정이라는 게 이제 비공식적인 조정도 있지만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조정이 좀 이루어지려면 이런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지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적다라는 겁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문제 해결의 인식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건 결국은 구체적인 업무 분장 체계를 갖다 좀 마련하는 게 1차적이다. 그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공통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갖다 좀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정과 통솔 기제를 갖다가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팀장과 수석 전문위원회 인사권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줌으로써 조정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보게 되면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전문위원실별로 팀을 두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이어서 아예 국회처럼 떼내서 지원 조직을 갖다 외부에 아예 크게 만드는 것도 좀 의견을 갖다 좀 주셨습니다. 예, 그렇고요. 10페이지에 이상의 분석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결국 이 팀 간의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 또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라든지 인정의 문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 인사 관리 방법과 관련해서 위에 리더들이 인사와 관련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 부분을 갖다 좀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문조사 결과와 결론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제가 숫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상 갈등과 관련해서 표 2에 보시면 11페이지 표 2에 보시면 두 팀 간의 인식 격차가 아주 큽니다. 정책지원팀의 업무 중 행정지원팀에 수행하는 게 적절한 업무가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책지원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합니다. 3.67 정도. 그다음 또 반면에 행정지원팀의 업무 중에서 정책지원팀에서 수행하는 게 더 적절한 업무가 있다라에 대해서는 행정지원팀에서 더 많이 동의를 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서로 저희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반대쪽으로 좀 보내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업무 갈등이 존재한다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업무 과정과 체계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실 간의 또 편제 문제도 중요한데 12페이지 보시면 전문위원실 내 특정위원회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책지원팀에서 그런 인식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지원팀에서의 약간의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불만의 정도 이런 것들이 꽤 높은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3페이지에 이제 조직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연구조사 역량이라든지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동의를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전문 인력들 들어오는데 이분들을 어디다 쓸 거냐와 관련해서는 그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좀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응답들을 갖다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13페이지에 제가 그런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예, 14페이지에 이제 결론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조직 발전과 관련해서 방향성 차원에서
가야 될 건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앞으로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 지원 팀의 기능을 갖다 훨씬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와 같이 이렇게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의 갈등 구조보다는 새로운 어떤 조직의 구조를 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팀 간의 경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팀장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그게 아마 단기적인 작업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발표를 좀 마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이론화하고 또 대안 부분도 좀 앞으로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또 다시 반복하기보다는 수고하셨고요. 우리 조성수 박사님 또 20분에서 2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의회 조성수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도내 대학교 교수님 세 분하고 그리고 또 용인시정연구원 백만도시 용인시의 연구원님 모시고 발제를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책자로 이미 나간 그 인쇄대 자료는 좀 제가 시간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빨리 쓰느라고 거친 표현하고 좀 어색한 문맥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양해를 바라고요. 제가 발표할 거는 이제 오늘 지방의회 독립적 인사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라고 하고요. 이제 의회직 신설과 직류 세분화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방 자료 1쪽에 이제 지방의회 제도적 환경 우리 헌법의 117조, 118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표현이 지방자치단체 내에 지방의회를 둔다. 그래서 행정법, 공법 학자분들께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하부기구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법령의 범위 안에 그 자치에 관한 조례나 지방법이 아니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87년 책의 헌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게 자율성이 법적 자율성이나 법안 제정도 저 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법학자나 지방자치법을 연구하시는 학자님들은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계속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국회 입법하고 정부 행안부에서 법률을 통해서 인사권 독립을 부여해 줬는데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독립적 인사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광역 지방의회, 기초 지방의회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그럼 지금 갑자기는 아니고요. 예고되고 이제 준비된 기간이 있는데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승진과 전출입, 기존의 직원들이 의회 사무처에 지평부 소속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의 문제하고 의회에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전출입, 지평부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평부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거리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의회 간, 지평부 간, 아니면 자치단체장과의 인사 업무 또는 인사 운영 협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인사권 독립적 인사 운영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의회직을 신설하거나 직류 세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인사권 독립 이전에부터 우리
지방자치나 행정학을 연구하는 교수님들과 학자들께서 인사권 독립을 이루어져야 되고 의회 직렬은 이루어진다는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직렬을 신설하고 세분화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방안을 통해서 어떻게 독립적 인사 운영을 이제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저희 간단히 최근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 연구 용역을 제시했는데요. 이전에도 뭐 황아란 지방행정연구원 2003년도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영훈님의 2013년도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권영주 교수님, 우리 저 허운 교수님도 지방의 전문성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여러 학자 교수님들의 논문이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 2를 보시면 지금 현황을 일단 광역의 규모를 보시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전 조직이 도서관, 입법조사처, 뭐 예산정책처, 국회 사무처 다 합쳐서 한 3,999명이 돼요. 한 4,000명 되는데, 광역의회는 한 2,634명, 정원에까지 뭐 되게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총기가 2,634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광역의회 광역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업무 구조가 총무의사, 입법예산, 대민언론, 전문위원실, 교섭단체 이렇게 윤곽을 져놨어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의회가 조직이 크기 때문에 저런 업무 분야가 나눠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크건 작건. 그리고 보시면 총무의사가 40.66%를 차지하고 이제 일반 능력자들의 자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민언론이나 이런 게 복합적이고, 전문위원실은 아까 우리 아주대 김소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섞여 있습니다. 과반 이상이 행정직들이 있어요. 일반 행정직들이, 전문직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일반 행정직 인력들이 한 50% 이상, 60, 70%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거를 증거가 되는 게 밑에 보시면 정원 내 인력 일반 2000 광역에 2,012명인데 79.97%가 그 전문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별정이나 임기제가 아니라 일반 행정직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초는 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에는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4, 5명, 작은 회에 많으면 4명, 5명, 적으면 3명 정도에서 있는 그런 별정 전문직인데, 그 자리에도 일반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임기제가 91%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초회는 전국에 226개 기초회인데 95.57%가 일반 능력자, 일반 행정직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게 그렇다고 해서 일반 능력자들이 뭐 전문성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행정 조직인의 기본은 관료적 경험과 그런 법 해석 적용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료적 전문성도 무시할 수 없는 전문성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설적으로 임기제에 대한 지방 의원님들의 이렇게 신뢰와 믿음이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같이 임기를 같이 한다, 4년 5년 같이 임기제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암시적으로 다수의 의원님들, 다수의 교수님들, 학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지방으로 자기 그 지자체로 돌아가야 된다, 집행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공무원들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보좌가 힘들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 현장에요. 그래서 지금 현황을 일반적으로 보셨고요. 그다음에 주요 연구들 보셨고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전에 이제 그럼 지방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들이 뭐냐? 뭐 의전이냐, 행정지원이냐, 복지후생이냐? 그거는 일반 우리 행정학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의정활동, 그 입법, 정책, 예산 결산, 지원, 그다음에 재정 분석이나 이런 의정활동,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연구들이 활동 평가 연구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말씀하시기를 입법기관, 지방의원이 입법 기능이 있고 주민대표 기능이 있고 정책 예산 기능이 있고
정부 통제 기능이 있고 이게 정책, 입법, 재정에 관한 왕한 모든 게 가장 중요한 의원들이 바라는 그런 지원 능력인데 그런 걸 일반직들이 못 해준다는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 조례나 이제 회의에 관련된 조례에 이렇게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지자체의 기본 조례라고 의회의 헌법과 같은 천명하는 그런 조례들이 있는데 거기도 도민을 위한 정책 지향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독립적 인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의회에 사무처에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인사교류를 시킬 수 있는가? 이게 자꾸 인사 운영적인 문제가 자꾸 큰 문제처럼 대두됩니다.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은 민의를 반영한 정책을 구현하는 그게 의회의 주요 기능인데 오히려 공무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승진시키고 인사교류 시켜야 되느냐 이걸 또 중요 과제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그런 보도를 하지만 언론 사설이나 보도도 다시 생각하면서 써봐야 되는데 꼭 이게 그렇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수단적인 거지 목적적인 거냐 이런 문제 쟁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규범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석의 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나 인사제도는 환경이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어저께 다시 정리를 하느라고 환경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조직과 인사에 관한 지방공무원 임명령 이런 조례나 세부적인 지침들을 환경적 요인으로 되고 있고 분석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직 현황, 과업, 규모, 구조 등을 보면서 국제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바라보고 분야별로 이렇게 수준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자료는 두서없이 좀 비체계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옆에 그림은 다수의 이제 연구에서 의회직 신설이 필요하고 용역 연구나 아니면 학술 연구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회직은 필요하다. 그런데 의회직에 행정을 넣을 거냐, 전문직만 넣을 거냐. 그런데 지금 논란을 보면 인사 교류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직을 넣을 필요 없고 일반 기술은 그대로 인사 교류를 가고 자기네가 비판적 업무나 정책 검토나 집행부에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업무는 총무의사 아니면 일반 행정 분야로 국한해서 파견식이나 아니면 인사교류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의회직은 전문적인 걸로만 임기제나 별정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정책 보좌 분야하고 행정관리 분야로 크게 나눠서 독립적 인사 운영을 적극적이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의회의 목표인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가설적인 말씀을 선행 연구들과 현황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제가 연구 전문 연구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가 텍스트, 법령 텍스트나 인터넷 사이트 아니면 우리 보충적인 자료들, 신문 자료, 기사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질적 연구자들이 말하는 브리컬러식으로 혼합해서 구성해가는 방법.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신문 기사가 인용하는 법령의 구조, 법령, 그다음에 법령에서 나오는 텍스트를 이용한 학술적인 자료들. 이게 다 모든 텍스트들이 서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를 중심으로 중요 개념들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자는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고요, 간단히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한번 국지적 현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이 독립된다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직렬은 상위법에서 직렬을 못 만들고 직류는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성급하게 준비한다고 의회 직류를 만들었어요, 조례로.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다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12쪽입니다. 직류는 직위분류제식으로 이렇게 계급하고 직류를 나누다 보면 최하위 단계예요. 법령상, 법제도상. 그럼 이거를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의회직하고. 그래서 저 조례는 의회직이라고 하고 지방자치학 개론을 시험 과목으로 넣어서 구국공채나 경력승진 제도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저 직류로 의회 직류를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일반 능력자 중심의 의회 운영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의원들은 의정활동, 아까 입법, 정책, 예산 분석, 그다음에 주민대표 기능 이런 다양한 욕구가 주요 의정활동 카테고리고 그다음에 기본조례에서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 능력자 중심으로 섣부른 빠른 기획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의회직을 만들겠다. 직류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성과를 이렇게 보도로 냈지만 이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직류는 직위분류제 분류단계 현행제도 최하위 범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직 신설은 세부적으로 직무를 전문화해야 될 토대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봉쇄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이 조문이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가 직류 신설의 조례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국회를 보면요. 국회는 일반 행정직만 따온 겁니다. 하고 영부직.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제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 용역을 보고서 이렇게 만든 건데 편집해서 우리 규정하고요. 국회 인사규칙. 그러니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아니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실 이런 데서도 영구직 공무원들이 있고요.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회는 정원이 한 4,000명, 보좌관까지 다 4,000명쯤 되니까요. 그리고 전문직은 등급을 영부사, 영부관 이렇게 해놓고요. 뭐 장학관, 장학사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 권한이 지방의회는 없어서 이를 여지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도를 좀 봤는데 다른 걸로 그럼 현실적으로 다른 사례입니다. 이제 공무원들을 어떻게 임기제를 뽑고 있느냐. 채용 공고는 이제 각 시군 시도의회나 아니면 채용 하이브레인넷 같은 전문직 인력 채용에 관한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공고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임기제들을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5급으로 문화체육관광에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의회 경험 있는 사람들을 경력 조건을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앞으로 가야 되나? 관심을 가져야 될 이거는 이제 직류에 관한 거 아까 세부적으로 의회 직류를 의회직으로 신설할 경우 저런 구조가 돼서 최하위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세부적인 직무 내용들을 보면 서울시 5급 임기제를 보면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이런 청원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쫙 나오고 공청회 토론회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업무다. 그다음에 서울시 입법 지원 거기서 예결산 특별전문위원실은 예산결산, 예비비, 재정학적 좀 재무행정이나 이런 능력이 요구되고요. 강남구의회 같은 경우랑 전문위원이랑 서울이랑 기초랑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교류가 가능한 이런 내용이 전문위원이지 별정직이지만 임기제랑 이렇게 상호 교류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직무를 보자는 거죠. 아까 분석의 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분석관은 저런 재무행정적,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의 일반 의정활동 지원 요원은 상임위 입법활동 보조나 이런 다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북 완주 같은 경우 보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임기제 7급을 뽑는데 정책지원관 제도로 해서 뽑는데 그 전문위원들이랑 그 업무 과업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언론 홍보, 영상 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 분석을 객관적인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죠. 이게 담당 직무 내용이. 그래서 이런 직무들을 융합해서 검토해서 보니까 이제 선행연구랑 같이 제가 A안, B안을 만들었는데 A안을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역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업무 구분을 5개 정도로 범주를 했는데 주민 대표성하고 정무적인 교섭단체 지원 업무, 그다음에 광역의회는 의장 비서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정직들인데 그래서 그런 업무는 정무로 나누고 6, 7급은 같이 묶어서 정무 지원관, 홍보는 이제 요새 유튜브나 SNS 시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런 욕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 직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직류 밑에 이제 새 직류나 직분으로 제가 이제 두서없이 설명드리는데 그 대안임도 이게 그래서 직류를 더 세분화하자는 거죠. 정무, 홍보, 입법, 정책, 재정으로 아까 아까 선행연구하고 그 공고된 직무들을 통합해서 봤을 때 직분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직류를 세분화하면은 그 직류를 최하위 단계에 있지 않고 그다음에 조례를 통해서 세분화하자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세분화하자는 말씀인데 제가 그걸 직분제 먼저 제안을 해드려야 되는데 좀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게 PPT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직분제라는 거를 직류 밑에 조례 입법을 해서 새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직류를 만들 수 있다고 행안부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 권한을 가지고 직류를 더 세분화, 의원들의 전문적인 역할을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직류를 세분화 하자는 거고요. 그 명칭을 직무의 분야를 줄여서 직분 또는 예전에 풍목별 예산 때 장관항, 세항, 세세항 이런 것처럼 직류를 세 직류로 나눠서 조례에 저렇게 의회 전문직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행정하고 기술 영역은 지금 인사 교류하는 대로 가고 그 방식대로 따르고 지금 정책보좌는 저런 A안 중심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조례를 위반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공채용 의회 행정직 이렇게 뽑지 말고 행정하고 기술은 그대로 그냥 인사교류로 가고 의회 전문직은 저 5가지 방향으로 뽑는 게 어떤가. 그래서 직분제 또는 새 직류를 조례에 담자. 권한을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명령이나 각종 규정에서 직분을 세분화할 수 있는 분명한 구조는 주지 않았지만 직류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조례로 입법화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직분제를 나눈다 보면 홍보 입법, 정무 홍보 입법, 정책 재정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정무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다수의 기초에서부터 광역의회까지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두고 국회법에처럼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을 두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미래 수요가 될 것 같고요. 홍보 부분도 SNS 홍보, 유튜브 홍보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초의회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이고 법령상이에요. 지방공무원법상. 그다음에 의회직이라는 동일 분야에서 그래서 이를 직무의 군을 전문관 분야로 나눠서 직분 또는 직류로 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추진 모형을 저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입법을 통해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 직분제를 이렇게 도입해보고 전문직위의 전문관제를 운영하자라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전문위원 수를 지금 행안부에서 통제하고 있어요. 총괄제로. 그 다음에 개방형 직위도 정원의 20%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통제는 좀 행안부에서 의회만 가능하면 전문직을 쓸 수 있게 정책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쓸 수 있게 길을 열어줬으면 지금 제도적으로 하는 건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라는 용어보다 이제 전문관제는 이제 내부 공모형 전문직위제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좀 차용한 건데요. 그런 식으로 장기적 방향에서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주면 어떨까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의회에서 조례로 직분제를 운영해서 일반 임기제를 인용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이제 전문성이 강화되고 독립적 인사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이제 모형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분제 두서없이 설명드렸는데요. 전문성, 의회 전문성이라는 건 구성적 개념으로 전문성에 관한 공무원 연구들이 많은데요. 구성적 개념으로 보자면 의회 사무기구 전문성은 입법, 예결상, 정책기획, 분석 이런 분야가 중심이 돼야 되고, 아까 전문위원실도 2팀제로 서울하고 경기도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김소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팀이 그럼 입법하고 정책팀으로 두 개로 나눠져서 전문화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일반적인 의전인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세부적인 보좌관의 역할은 이제 정책 지원 담당관 새로운 제도로 충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의 보조 인력, 정책 지원 인력입니다. 그 정책 지원관이 그 인력으로 좀 메꾸고, 연구 중심, 장기적 정책 기획 중심으로 전문위원실과 담당관실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전문관직으로 하게 되다 보면 업무 직무가 공통이 교차되기 때문에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가 인력을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광역의회 의장협의가 같이 인적 자원의 그 유연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우면, 그 표준안을 만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전문직 노동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 확대해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광역 분야에 무슨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협력기구를 두자라는 선행 연구들의 제한이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노동시장을 공공 영역에서 좀 더 많이 창출하고 의회 중심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 전문직은. 그리고 의회가 앞으로 입법기관이지만 정책 기획, 분석,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게 이런 제도가 안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나 제안의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쓰다 보니까 아주 충분한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11시 20분까지니까 우리 조성수 박사님은 공무원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경기도 의회에서 또 임기제로도 또 근무를 하시고 행정학도 공부하셔서 다양한 관점을 잘 통합해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정 토론자, 아까 학교 이름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안양대학교 서인석 교수님이 한 7분 정도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안양대 행정학과의 서인석입니다. 네, 워낙 두 분의 발표자들이 사실은 단순한 발표자가 아니라고 해요. 이쪽에 있던 기본적인 문제나 경험이나 내용에 대해서 워낙 충실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배우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지정 토론이 첫 번째 논문이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제가 좀 고민되는 사항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행정 지원 인력과 연구 지원 인력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 섞일 수밖에 없었을까, 경기도 의회가.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제가 2013년도에 어쨌든 제가 국회와 관련된 입법으로 입법 분석으로 논문을 쓰고 나서 경기도 의회에 있던 이제 아시는 분께서 이 작업을 하나 부탁해갖고 막 쓰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그 보고서는 결국은 발간되지 않았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경기연구원의 의정지원센터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 의정지원센터가 과거에 그 우리 보좌관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없는 그 법령상의 한계로 인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박사급 인력들을 충원해가지고 경기도 의회의 의원님들 어떤 입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자문도 해주고 하면서 지원해줄 수 있는 형태로 사실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그 파견직처럼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헌법 소원에서 그때 이게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그 의정지원센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느꼈던 건 뭐냐면 그때 없어지고 난 그 부분 이후에 거기에 있었던 이제 박사급 연구 인력들이 차후에 지금 경기도 의회의 그 의회 사무처로 상당 부분 임기제 공무원이든 일제 공무원이든 개방직이든 상당 부분 위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의회에 있었던 이제 기존 사무처 의회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을 뽑힌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공무원을 뽑혔던 거죠. 과거부터 자기들을 지원해줬던 사람들인 거죠. 지원해줬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연구직들 과거의 입장에서 보면 의정연구센터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는 박사급으로 뽑아서 의정연구 자체를 의정 활동에 있는 기본적인 입법이라든지 전문 능력에 대한 것들을 상당 부분 보좌하는 역할로 이해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러한 중간 과정 없이 뒤죽박죽 섞이게 된 게 그런 과도기 형태로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는 게 지금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업무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되고요. 이 상당 부분 이 지금 앞에 있는 연구는 지금 현 상태에서의 지금 의회 이 직에 이시에 있는 사람들 간의 업무 배분이라든지 인력 부분의 비효율성을 진단하는 형태의 연구인 것 같고요. 사실 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의 답변이 뒷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일단 이 지방의회 인력을 다시 말하면 그 처음에 뽑을 때도 어느 분과 뭐 복지 뭉뚱그려 가지고 관련된 전문 영역을 뽑는데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연구직을 해왔던 사람들은 그런 프레임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실무를 대하면서 공부를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조성수 박사님이 제안한 형태로 실제로 재정 분야 또는 정책 분야, 사실은 입법조사처나 그 다음에 예정처나 같은 형태의 전문직 형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 분위로 나눠서 뽑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보면은 아까 나왔던 것도 똑같은 게 조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입법과 관련된 지원은 입법조사처에서 내용 조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산 분석 같은 경우는 예산정책처에서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 의정 활동 부분에 대한 지원은 보좌관 제도가 하는 게 국회의 시스템인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조성수 박사님은 대안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방의회 인력의 이 체계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적인 게 국회 시스템인 것 같고요.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고민하는 건 그 과도기에서 변형 과정으로 몇 가지 선택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방의 인사권 독립 문제가 사실 가장 화두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지방의 인력의 체계가 가능해질 건데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어렵다고 느끼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선 지역민의 합의가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저도 이 지방의회 연구들 뭐 경기도의회에서 나오는 연구들을 지금 매해 수행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뭘 하는지 지역민들 잘 모르거든요. 세금 낭비하는, 세금 빨아먹는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만큼 사실 여론적으로는 그닥 좋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사실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방의 직류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제 공무원을 의회직 공무원을 뽑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부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분의 연구는 사실은 경기도 의회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한 지방직 의회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을 뽑기 시작한다면 지방 간 격차 문제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광역과 기초 간의 차이 그 수준을 넘어서요. 사실 저 들어오면 더 지금 뭐 충남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경북이라든가 이런 곳에 기초에 있는 곳에서 기초 의원들을 정말 보좌하고 있는 그 인력들을 과연 충원할 수 있는지조차 사실 가늠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박사급 인력들이 지원해서 간다는 것도 사실은 요원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그것을 좀 조정해 가면서 지역 전반에 다른 지방 의회의 전문성도 같이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 좀 필요하고요. 그 기가 근저에는 아마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조성수 박사님 그 글에서 좀 읽었던 것 같은데 광역과 기초 간의 그 어떻게 보면 행정직, 의회 행정직 같은 경우는 교류 시스템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제시했던 것처럼 현안에서는 일반 공무원이랑 그러니까 일반 행정부랑 지금 의회의 공무원들 간의 교류 그거 말고요. 차라리 의회직을 잘 신설해서 광역과 기초 간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 순환보직처럼 돌리면 어떨까 좀 싶어요. 그래야 광역과 기초 간에 좀 이해관계도 좀 이해할 수 있고요. 차이도 이해하면서 사실 조정도 가능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그 이동은 행정직에 관한 것. 어차피 임기직 공무원이라는 전문직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의 사안들이 사실은 저 역시도 이 지방의회의 독립, 그다음에 인사권 독립, 그다음에 운영의 자율성, 결국은 행정부는 효율성을 담보하지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의회는 정책 문제, 사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효과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목적 의식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이 공무원이라면 다른 체계로 가는 게 저도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아직까지 좀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질문 아닌 질문을 저도 어찌 보면 배우는 입장에서 그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겸양을 가지고 표현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지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합의가 되어 있는가, 뭐 같은 그런 것으로 들리는데 두 분에게 모두 질의를 한 셈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인시정연구의 박진우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용인시정연구원의 박진우입니다. 이렇게 좋은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작년에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시행되면서 지금 현재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 크게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이 논문을 읽으면서 좀 앞으로도 이슈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좀 흥미롭게 많이 읽었습니다. 일단은 이 연구가 어떻게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어떤 실천적인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나름 연구자께서 고민하셨던 거라서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앞에 이제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직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다고 그리고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게 두 번째로 좀 들었습니다. 일단 직분이라는 개념을 만약에 도입한다고 한다면 여기 뭐 정모라든지 홍보, 입법, 정책, 재정 이렇게 이제 분야를 나누시긴 했는데 이게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조례로서 지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채용과 관련된 공고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런 직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사전 작업을 하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굳이 직분 개념 없이, 그러니까 다 뭐 업무 분장하듯이 그와 관련된 너는 입법을 맡아라, 혹은 정책을 맡아라, 혹은 재정을 맡아라 이런 형태로 그냥 굳이 제도적인 틀을 갖출 필요가 있을지 좀 약간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과연 이 직분 플러스 직류의 세분화가 실질적으로 과연 적실성이 있을지에 대한 온당한 그 주장과 근거가 좀 더, 물론 앞으로 이게 시행이 되진 않아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신 거긴 하겠지만, 과연 그걸까 과연 적실성이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을 어떻게 더 서포트를 할 수 있을지가 좀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위원 혹은 이제 박사급 인력들이 이제 의회에 많이 투입이 되면서 기대되는 것은 의회의 전문성 향상. 다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 현장에서 이제 그
의회 사무처에서 전문위원을 하셨던 이제 고위 공무원분들 이제 용인에서 이제 그분이랑 교류하는 경우가 저도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의회 내 기초 내에서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량 있는 공무원과 그 의원과 시장 그 사이에서 그들 그 물밑에서 조율해주는 공무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서로 그 시장과 혹은 그 본청에 있는 공무원, 의원과 시장과의 이 대립 구도 속에서 과연 그런 좀 그 협상력이 있고 그 현실을 잘 아는 그런 뭐랄까 유능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한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임기제 공무원에 이제 의회에 지원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최종에 올라가면서 면접 때 나온 얘기가 딱 그거라고 합니다. 협상할 줄 아냐고.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물어기보다는 그 공무원을 상대로 얼마만큼 네가 그 딜을 할 수 있는지, 거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물밑에서 조율할 수 있는지를 상당히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 과연 그만큼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과연 이렇게 중요한 화두일 수 있을지, 이렇게 재정, 입법, 홍보, 정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분화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화두일지가 일선 로컬 프랙티컬 현실 단위에서는 과연 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이론 이상적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 맞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이제 하실 때 담론적 분석이라는 말이 이제 담론적 분석 접근 방법을 제시하긴 하셨는데 좀 이게 그러다 보니 이 분석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될까요? 아직 되게 정교하게 좀 제시되어 있는 분석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후에 만약에 좀 욕심이 생기셔서 만약에 이 논문을 좀 더 학회라든지 학술 연구로서 발전시키시려고 한다면 요 담론적 분석 접근 방법은 좀 다시 한번 디벨롭 하시든가 아니면 새로운 분석 방법 형태를 좀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의 어떤 지금 현재 관련된 행정 직군과 관련된 기존의 어떤 연구들 그 제도 간의 차이를 먼저 막 제시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좀 나열식이다 보니까 과연 어떠한 포인트를 갖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알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까도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이렇게 나열식 빨리 좀 작성하시느라 좀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좀 두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게 단순히 그런 사례 형태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제도적인 차이와 관련된 명확하게 좀 이게 비교표를 제시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미싱 링크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제시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그 담론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굳이 필요할까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후에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요약을 하자면 결과적으로 지방의회 독립적 인사 운영 전문성 강화를 강화를 위한 의회적 신설도 저도 큰 틀에선 동의는 하지만 과연 이게 아까 이 연구는 이제 광역을 대상으로 하셨으니까 근데 기초 단위에서는 과연 그 정도까지 그 의회직에 관련된 이런 직류 신설이라는 것이 과연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 제가 로컬 단위의 연구원에 있어서 지방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을 상사하는 경험으로서는 아직까지 약간 좀 이렇게 갸우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할 필요 차원에서 차후에 기초 단위에서도 이런 류의 연구를 좀 더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그 얘기는 아마 김소영 교수님이 하신 연구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초 단위 쪽에서도 그 범위를 좀 확대한다면 좀 더 그 모형의 적실성이라든지 어떤 정책 대안이 좀 더 다양하게 좀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장에서 이렇게 용인시 현장에서 이렇게 관찰한 내용들이 참 재미있으시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연구가 이렇게 다양한 연구 수준별로 이렇게 종합이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좀 사회자이기 전에 궁금한 거 하나만. 지금 경기도의회는 그 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원 수의 2분의 1 정도의 정책 지원 인력을 둔다고 그럴 적에 의원 2인당 1명 꼴이라고 하는 얘기지만 그걸 정말 의원 1인당 1명 배정하려는 생각이 더 강한지, 아니면 그걸 이제 정책 전문 지원 인력처럼 정말 활용을 해서 의회의 이제 국회처럼 이렇게 예산 연구라든가 입법 연구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좀 총괄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질문을 한번 그러면 일종의 그 지금 세 분 하신 기분은 알겠는데 조금 오히려 박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좀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는지 때문에 한번 그 질문을 해봅니다. 자, 이제 김소영 교수님부터 한번. 예. 두 분은 이게 연구가 잘 연결이 돼서 혹시 서로 약속하고 한 연구가 아닌 거, 그건 아니죠? 예. 교수님, 사회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회 보좌관 제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입법 취지가 41조법입니다. 전면 개정안 지금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 41조의 의원의 정책 지원 인력입니다. 그래서 의원 정수 2명당 1명으로 산정이 조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의전 중심의 요원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말하는 거는, 정부에서 말하는 건 정책 지원, 도정 질문이나 시정 질문이나 이런 질문하고 정책적 분석을 하고 행정감사 데이터 분석하고 그런 중심으로 가야 되는, 정말 이제 재무행정적 능력이나 아니면 행정입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안양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가 지금 정책 지원 인력은 7급 이하로 기초의회는 뽑고 6급 이하로 광역의회는 뽑는데, 지방 수준에 먼저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거제군에서 정책 지원관 임용 공고를 냈는데 그 저기 재공고가 들어가 이제 사람이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지방에는 우수한 인력이 관심 있는 석사 이상이나 뭐 공공 부분 경력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 아까 그래서 지방 수준의 문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광역의회 기초의회 간에 그 일반 행정직하고 기술직은 인사교류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계속 교수님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광역 인사위원회를 만들자. 그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만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의회 의장 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의회 권역별 대표들이 한 16개, 15개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하는 기초의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두 협의회가 향후 과제로 논의를 해서 대응 방안을 찾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용인시 시정연구원에서 우리 저기 박진우 연구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먼저 의회직 그 협상, 관료적 이 매개적 역할, 이거는 집행부 공무원 출신들이 의회 입법권을 시장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다분히 지방의회 발전을 막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위해서 관료적 거래를 협상을 해달라는 얘기죠. 인사권 그 면접하는 데가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부서인 인사부서는 당연히 단체장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거래는 그 정치적 거래나 협상은, 거래라고 하면 좀 부정적이 보이는데, 의회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그 엘리트 집행부하고 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중간에서 의사결정을 단체장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제고의 필요가 있고요. 지방의회 발전 가로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료적인 건 관료 정치고요. 그 다음에 직분제 도입은
제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지금 현 상태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됐으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국회도 사실은 이런 인사 규정이나 규칙 뭐 이거 세부나 별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항상 제도라는 건 규범적이고 당위적이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권영주 교수님 그 논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해외 사례나 설문이 또 다 주관적인 게 다 모이는 거거든요. 다 의견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객관화된 텍스트로 상호 연결해서 보자는 건데 방법론은 지금 제가 빨리 쓰느라 그러는데 담론 분석이라는 게 텍스트 언어학에서 말하는 그 담화하고 텍스트 그다음에 사회적 찬반 논란이 있을 때 담론이라고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많이 쓰는데 그냥 텍스트 분석인데 그냥 저희가 텍스트 분석이라는 거는 텍스트 언어학이나 사회 언어학에서 써요. 사회과학 쪽에서는 텍스트가 담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안 썼기 때문에 제가 분석의 틀을 넣었고요. 사실 이제 행정학계나 이런 데서 뭐 제가 담론 분석 이렇게 하면은 뭐 비판적 담론 분석가들이나 사회 언어학자들이 신문 한두 기사 갖고 촘촘하게 그 사람들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거든요.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담론 분석을 좀 유연하게 썼는데 이런 용어는 근데 학술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시간. 예, 고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직분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새 직류로 하던가 아니면 필요한데 자꾸 의회직을 신설했으면 하는 또 목소리들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 지적은 그 우리 저기 박진우 저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네요, 김서영 교수님. 예. 우리 서인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귀중한 토론 내용 주신 것 같고요. 이게 또 역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전문성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전문성 플러스 알파, 그걸 지원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이제 의원들은 임기 같은 선거에 의해서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 지식이 축적되는 건 결국은 이런 정책 지원하는 전문 인력들의 강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 안에서의 저는 이제 로컬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차원에서 공급되는 인력이나 국회 차원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수준에서의 전문성 발전이 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의회에 지원되는 인력들을 어떻게 더 전문성을 높일 거냐라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코멘트하고 나머지는 뭐 제가 또 개별적으로 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론 지방의회 인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건 제가 계속 가져가야 될 연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나오신 것을 뭐 여기 토론회 한정에서 발표 토론회 한정에서 보더라도 아직 지방의 인사권 강화를 위해서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인 것은 어느 광역이든 기초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의회 인사권 강화를 그동안 많이 이야기해 왔던 것은 지방의회가 이렇게 반신불수의 상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치만큼은 우리가 좀 준비를 해가서 혼란을 극복하면서 오늘같이 제도 설계를 해내서라도 좋은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론 아닌 결론을 내봅니다. 다들 감사드리고 우리 플로어에 박수 칠 분이 없으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